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의 최강시사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권 단일화 논의는 지금 잘 된 거죠? 잘 마무리된 거죠?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뭐 최종 합의, 여론조사 방식도 다 합의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생각을 평가를 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주말 사이에 왔다 갔다 좀 있었는데 단일화라는 게 어렵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는 일인데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선거제도로 바뀐 건데 예. 이 룰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요청했었던 것들을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다 수용한 거지요. 예. 오세훈 후보는 이제 유선에 예. 이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화를 못 받는 이 연령층에 대한 보안적 측면이 있는 건데 유선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무선 100% 그리고 원래 1000샘플 하기로 했던 것을 예. 1600개씩 샘플을 늘려서 예. 모집단을 4개 모집단으로 합니다. 경쟁력, 적합도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 한 회사에다가 2개씩 묻고 돈 많이 드시겠다. 예,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예. 역시 적합도 경쟁력에 800씩 해서 예. 합산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의원님은 야권의 이 단일화 과정 아름답습니까?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예. 단일화는 결과도 결과지만 예.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지층과 지지층의 결합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과정에 보면 뭐 한쪽에서 한쪽으로 뭐 상황이라고 주장도 하고 같은 단일화 멤버들끼리 그리고 후보의 부인이라든지 비대위원장의 부인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신경전 벌였던 지점들이 지지층한테 어떻게 보일 건지도 이제 판단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뭐 저희로서는 원체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것 자체가 큰 뭐 이것은 아니지만 당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과제가 될 거다. 지지층들끼리 얼마나 왜냐면 이게 실제로 엄청난 퍼센테이지 차이의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박빙 승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지지층들의 유기적 화학적 결합 이게 얼마만큼 될 건지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죠. 아니 근데 지금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도 그렇고 단일화가 된다면 박빙보다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박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물어보신 예. 거죠. 두 가지 근거로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그 박원순 시장으로 단일화해서 선거했었을 때도 저희가 엄청 이겼지만 결국은 큰 선거를 이기진 못했어요. 크게 이기지는. 예. 그리고 한명숙 총리가 오세훈 후보가 질 때도 사실은 20% 차이 났지만 결국은 3% 진 걸로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박빙으로 끝났거든요. 예. 저희가 질 때도. 그래서 그 두 선거의 승리, 우리가 이겼을 때나 우리가 졌을 때나 보면 다 박빙이었다. 예. 현재에 벌어진 것들은 좀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아마 좀 그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박빙으로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박빙 예, 맞죠? 예. 예. 그러나 본선에서. 예. 여야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이 선거가 왜 이루어졌는가. 서울이나 부산이든 다 민주당 출신의 광역시장의 성범죄로 이루어진 그러한 원인 제공자고 예.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권이 보여왔었던 참 점잖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아마 저는 시민들의 상당한 표심이 작동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표는 우리 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요인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정권이 이제 4년째 들어가는데 그동안 많이 실정을 하고 또 부정과 비리 또 특히 LH 같은 이러한 서민들의 꿈을 박탈하는 공권력이 박탈하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 전에하고는 좀 많이 틀리겠다. 그렇다고 야당이 압승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예. 야당도 겸손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성범죄로 인한 이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와 또 두 번째로는 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이 정권의 심판이나 또 야당을 통해서 일부 견제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좀 작동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 말씀하신 저 부분 LH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이른바 이제 박원순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저희로서는 저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 사실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도 한 3가지 정도 저는 지금은 정치 선거 형태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뚜렷한 야당의 대선 주자가 없다가 윤석열 총장이 나타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LH 투기 의혹이 지금 광풍처럼 예. 저희한테 다가온 문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야권 단일화에 어쨌든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던 걸 보면 정치 선거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좀 뒤로 좀 사라진 4월 달까지는 좀 잠잠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 투기 문제는 특검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합의를 통해 갖고 이제 출구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단일화 이슈는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 좀 끝나거나 또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정치 선거의 국면이 좀 접어들고 나면 결국은 인물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권 심판의 선거로 규정하고 싶어 할 텐데 또 한 축으로는 저희로서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의 방역이라든지 경제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군지가 부각된다면 예. 저희로서는 경쟁력은 일정 정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확신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선거가 좀 차분해지면서 결국은 박빙의 선거로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해찬 전 대표가 이번 선거는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서 의원님? 이게 무슨 맥락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고 있는 거에 대한 예. 그 여권의 핵심 그 리더로서 지지층한테 주기 위한 희망을 주기 위한 멘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아주 정치적인 멘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희망과 바람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예. 오 후보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셨거든요. 예. 예, 이제 주로 그 맥락을 보면 오 후보의 거짓말 이렇게 공격을 하셨는데 사실 박영선 후보는 거짓말 안 했나요? 박영선 후보 이 별명이 위선영선입니다. 제가 그 중기부 장관 예. 그 인사청문할 때 제가 갔잖아요. 예.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평창 올림픽 때 하얀 농패딩을 660벌밖에 안 만들었어요. 아주 희귀해요. 예. 선수단만 줬어요. 그리고 꼭 줘야 될 사람들만 몇 사람만 줬는데 예. 당시에 박영선 후보는 이 상임위에도 안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이걸 입고 이 서울 시내로 활보하시면서 그 당시 지방선거였던 것 같은데 돌아다니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물었어요. 의원들한테 다 묻고 그 받았던 의원들한테 박영선 후보한테 이 패딩을 주었었는지 예. 빌려줬었는지 전혀 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답이 다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입었는가. 그래서 이 특권과 반칙으로 힘에 의해서 이 옷을 구입했었던 경위나 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그 설명을 못했다는 이 이야기는 이미 그때 나왔었군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본인께서 박영선 후보께서 법사위원장을 하실 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왔었을 때 김학의 차관을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심 먹은 이 기록을 내놨는데 중앙선관위의 신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지역구에 있는 고엽제 회장하고 점심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다음에 봤더니 법무부 장관은 오후 4시 40분에 만났는데 황교안 장관하고 점심을 먹었다고 이 잘못된
거짓의 영수증을 갖다가 중앙선관위 신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밀고 나가가지고 본인이 그 청문회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를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거짓말은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이해찬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예. 제가 인사청문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거짓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대표께서 상당히 잘못 말씀을 알고 이렇게 계신다. 하시면 오세훈 후보도 거짓말을 했다는 걸 거는 스스로 인정하는 이제 거죠. 인정하는 예, 것 같은. 인정하는 거죠. 예. 뭐를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오세훈 후보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를 아닙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러한 거짓말을 정말로 팩트 있게 많이 한 자당 후보를 야당 후보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뭐 오세훈 저도 후보는 말씀을-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거짓말한 게 예. 없다 하시니까 예. 당황스럽네요. 예.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면 나서달라. 그러면 전 바로 후보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예. 오세훈 친환경 주거단지 언급으로 내곡동 개발 방향 바뀌어. 이렇게 언급을 해서 했어요. 언급을 했고 이게 회의록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답변할지 또 어떤 거짓말 할 건지 후보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후보 사퇴를 약속한 만큼 이 부분에 회의록이 나온 것 그리고 후보가 그걸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 저희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걱정이 많고요. 이 과정도 보면 처음부터 반복되는 거짓말 쭉 하셨죠. 노무현 정권에서 결정했다. 알고 봤더니 오세훈 서울시의 강한 의지로 MB정부에서 결정했고요. 오히려 손해봤다라고 했던 본인의 그린벨트 땅은 실제 보상가가 270만 원, 최소 3, 4배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 늘 하시잖아요. 야당에서 여당한테 사기 정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사기 후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여당의 진실되게 지금 뭐 이제 지금 와서 박영선 후보도 거짓말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자당의 후보가 약속한 걸 지키시길 바랍니다. 뭐 여당이 정책 공세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2006년도죠. 2006년도 3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2006년도 3월 달에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세치공사가 내곡동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검토하기 전 1년 전에 용역을 해요. 용역을 2005년부터. 그리고 2006년도 7월 달에서요. 오 시장이 취임을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최종 승인이 나는 이런 과정인데 어떤 도시든 큰 아파트가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연구 용역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세훈 후보한테 뭐 거짓말을 했고 뭐 했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거는. 저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예. 국토위원을 4년 했는데요. 연구 용역 결과가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환경과의 자료나 당시에 김성중 지금 의원이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동네 플랜카드를 다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그린벨트 해제하면 안 된다고. 박성중 죄송합니다. 박성준 예. 의원입니다. 근데 그래서 플랜카드까지 다 붙이고 해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 그 증거가 고스란히 자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아예 승인이 안 났던 당연히 해야죠. 검토를 했다니까요. 검토. 아니 검토야 했죠. 근데 부정적인 결과가 났잖아요. 그 부정적 결과를 보금자리법으로 바꿔서 이명박 정부 때 실천을 합니다. 그 과정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에서 굉장히 강력한 요구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세훈 후보가 내가 한 거 아니다. 주택국장이 한 거다. 내곡동에 서울 시내에 40만 평의 그린벨트를 개발하는데 주택극장 정결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거짓말이 쌓인다라는 거죠. 지금 국면은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니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까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빼박인
회의록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본인이 관여했다라는 사실이.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옛날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뭐 박영선 후보도 거짓말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더 진지하게 후보의 말씀에 약속을 지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선거가 우리 당에 성추행으로 생겼다고. 그렇다고 다음 후보를 거짓말하는 후보를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냉정하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야. 뭐 박영선 후보가 장관 후보 할 때 이 특권과 반칙으로 해서 더 많이 했지요. 아니 그렇지 사퇴한다고 않습니까? 약속했잖아요. 아니 제가 박영선 후보 얘기 이해찬 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박영선 후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세훈이 거짓말한다 그러니 박영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장관 갔었을 때 지금도 이거 대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이 아니, 부분도 사퇴한다고 약속을 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 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2만 평이 했어요. 22만 평에 서민 아파트 진 거예요. 서민 아파트를 진 건데 서민 아파트에 1344평의 오 시장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 시장 땅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빼면 개발이 안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이에요. 국가가 강제 수용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2만 평의 땅을 사는데 이 개발 옆에 붙었다든지 일부러 넓혀서 편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공권력이 개입을 했거나 시장의 권한을 남용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오시장의 땅은 가운데 있었던 땅이란 말이죠. 이걸 빼면은 정말로 이 개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게 강제 수용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 와중에서 무슨 그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땅 수용하라고 압력을 넣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넣었다든지 문제 있으면 본인이 사퇴한다 그랬죠. 그냥 그런 걸 그럼 내놓으세요. 여권에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저도 말씀드릴게요. 예. 의원님 논리대로 말하면 지금 LH 투기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땅이 간복판에 수용됐으면 우리가 못 따집니까? 그 사람의 투기 의혹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아니 지금 그 논리대로 말하면 시흥이나 광명에 땅이 수용된 LH 직원들은 빼줘야 되겠네요. 자기네들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2000년, 2007년, 2008년 이것을 재산 등록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산 등록해서 나는 몰랐다. 지금도 땅 위치가 어딨나 모른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의 권선동 의원이 남자가 모를 수도 있다. 큰일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만큼 큰 땅을 내곡동에 큰 땅을 갖고 있는데 처가집 땅이라 하더라도 모를 수 있냐 본인의 재산 등록했으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급기야 내가 여기 관여한 거 있으면 후보직 사퇴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후보직 사퇴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번지지 말게. 이게 무슨 러시아 인형도 아니고 덮으면 덮을수록 커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지금 본인의 땅이 강제 수용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라는 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었던 내곡동 땅이 자신이 시장일 때 법을까지 바꿔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과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나가서 사퇴까지 걸었으니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신뢰받는 야당이 되는 길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세인데 LH를 여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 땅은 1970년도에 부친이 오세훈 시장의 부인의 부친께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선대로 물려받았었던 땅이 50년 전에 LH는요 개발되기 전에 있는 땅을 가서 사들인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틀린 거를 지금 강 의원님께서 이것을 마치 동일시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여기 오 시장이 땅 투기했습니까? 자, 저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물려받은 땅입니다. LH 직원들은 개발되기 이전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옆에 붙어있던 가운데 있던 그런 땅들을 이 사람들은 쇼핑하듯이 산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지구를 지정을 하잖아요. 뭐 산 위에 경사도가 높은 거 할 겁니까? 그러니까 논밭 같은 이런 곳에 있었던 땅을 국가가 비교적 개발이 쉬운 부분을 일정 지구를
포함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여기 부분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지금 LH하고 같이 등한시한다, 동일시한다고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동일시할 수 없죠. 이거는 그린벨트였거든요. 물려받은 그린벨트를 푸는 겁니다. 그냥 일반 땅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 땅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린벨트를 아예 서울시에 있는 물려받은 땅입니다. LH도 그린벨트가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오고돈 전 시장 이야기도 다 그린벨트인데 그렇게 공격하시잖아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을 물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땅이 들어가 있는데 몰랐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이런 걸 셀프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장일 때 내가 그린벨트로 있는 처갓집 땅 풀어가지고 내가 보상받았는데 그게 3-4배의 결과였다. 오케이. 이게 다 좋다라고 하면은 국민들도 납득해야죠. 근데 본인이 여기에 관여한 바가 있으면 후보직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관여한 바가 의회 회의록으로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말씀하실 때라는 겁니다. 의회 회의록이 뭐죠? 제가 방금 질문을 받을 수는 있죠, 의회에서. 아니, 질문을 받는 게 그러나 아니고 본인이 사인한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인한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워딩을 불러드릴까요? 예.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주택국장 김효수 김 국장님께서 이렇게 예. 말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것은 맞지 않느냐. 산자락에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 있느냐. 시장께서 우리가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는데 그런 구롱지나 이런 데 성냥갑 아파트 같은 아파트를 배제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형형의 친환경적인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이래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그 방향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친환경적 방향이라고. 아니 그러게 친환경적 방향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파트를 잠깐만요. 그 굉장히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가 지정이 돼서 좋은 아파트로 서민들한테 활용도나 또 자연의 뷰나 모든 측면에서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라고는 그러한 시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원님. 이 땅에 오세훈 시장의 땅이 거기에서 무슨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들어간 거죠? 자, 의원님.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런 거 뭐 있나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기억이 있는 분은 나서달라. 그러면 전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 본인이 이 말을 해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 말씀 마저 들어보세요. 너무합니다. 지금 현재. 아니, 말씀 마저 많이 되는 얘기를 아니, 하지 본인이 마세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모해이중 교사 의혹 사건이죠. 아니 요거 좀 저 이제 잠깐만 좀 그 쓰겠습니다. 부분 그 말씀을 하시고 지구를 끝나고. 지정을 하면서 예. 시장에 권한이 미쳤거나 시장이 관여했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거기는 의회에서 국장이 나가서 얘기한 것 같은데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건축물이 들어가는 위치에 맞게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그러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미관적 측면에서. 그런데 마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장이 이 지구를 지정할 때 자기 땅을 넣은 것처럼 지금 자꾸 왜곡하고 제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런 말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워딩을 그대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이 관심을 이미 표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아니, 보면 지구에. 압력을 국장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강 의원님, 우리 오 시장이 얘기한 것은 지구를 지정한 거 아닙니까? 22만 평. 이 땅에다가 내 땅을 포함한다든지 22만 평의 지구에 대해서 이 그런 말은 아파트를 없어요. 오세훈 시장 넣는다고 해서 발언에. 거기에 내 없는 발언을 땅이 확대해서 하시는 잠깐만요. 거예요. 내 땅이 들어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진다고 그러지만 이미 아파트가 지어가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 그 아파트가 좀 더 서민들한테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좋은 뷰 아니, 그 말도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아니 의원님이 것이지요. 시간을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언제냐면요. 이렇게 말한 아니, 저도 회의록에 다 있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전혀 다른 알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계셨거든요. 사실관계가. 아니 오 시장이 한 이야기를 내가 알고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다 올라가기로 한 시점에 말한 게 아니라 보금자리 주택이 발표되기 3일 전에
시의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짓기 전에 내가 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고 시장이 주택국장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을 주택국장이 근거로 말한 것을 발언록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전까지는 주택국장이 다 알아서 했고 난 알지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관심을 표했으면 그만둔다고 했는데 관심을 표했고 어디다 뭐를 짓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어디 있는지도.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구지정은 이미 지구지정을 할 때 내 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지. 지정이 끝나서 이제는 큰 그림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환경하고 매칭이 되는지 미관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견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서민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또 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아파트에 대해서 시장이 그런데 의견을 못 냅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내 땅을 임의적으로 포함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여기엔 관여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에 그런 걸 끌고 와가지고 마치 여기에다가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정치 공세예요. 네, 아니 의원님 예전에도 이렇게 한 번에서 서울시장을 그만두신 분이잖아요. 본인이 아이들의 무상급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당과 긴밀하게 합의해서 또 이렇게 본인이 무슨 서울시장 선거가 도박 선거도 아니고 내가 이러면 그만두겠다는 걸 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자꾸만 더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해명하시면 될 일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고 저는 의혹이 계속 쌓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이렇게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런 질문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아예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언론사는 왜 단독 달고 이 기사를 썼겠습니까? 그 말꼬리 잡기지요. 정말로 말꼬리 잡기야말로 한다고 한다면 박영선 후보가 더 합니다. 아니 선거 왜 이명박 정부 때 쫓겨가가지고 일본에 아파트 샀다 그랬는데 그러면 살기 좋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왜 안 팔았습니까? 올해 2월에서 왜 팔았어요? 왜 팔았습니까?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로 반일 감정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토착외구로 밀었던 사람들이 이런 걸 해놨는데 지금 오 시장에 아파트 경관이나 뭐 이런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아파트의 오세훈 후보의 본인 땅이 지구를 지정할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게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아파트를 지어가는 와중에서 지구가 지정이 끝나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도쿄 아파트 말씀하실 겁니까? 네, 말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10초, 20초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스킵하시나 하셨는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취임,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께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BBK 사건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 남편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남편이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 없고 남편의 회사까지 압수수색하고 이게 MB 정부의 실체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일본에 사실 피신 가듯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좋아진 세상이었는데 왜 안 들어왔냐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 중요한 건 뒤에가 아니라 앞에입니다. 어떻게까지 조사를 했으면 사람이 쫓겨서 일본까지 도망갔겠습니까?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